자, 이번 시간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었죠, 그죠? x좌표 차이 중에 예를 들어서 x1, y1과 x2, y2 사이의 거리는 루트 x1-x2의 제곱 더하기 y1-y2의 제곱이라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공식이 있었죠. 이제는 뭘 살펴볼 생각이냐면 이제 점과 직선 사이 또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제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얘기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으로 이렇게 이퀄 0으로 좀 정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가 특별하게 p, q라고 할게요. p, q. 이때 이 p, q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는 어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 얘를 보통 이제 거리라고 하죠, 그죠? 거리 d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거리 d. 이 d 값을 계산하는 이제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나중에 삼각함수를 배우거나 아니면 벡터를 배우게 되면 조금 더 그나마 유도가 그나마 좀 편해지는데 순수하게 이제 그 구하는 방법은 이 직선과 수직 조건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 p, q를 지나면서 얘랑 수직이 되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이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이. 그런 다음에 얘와 얘를 연립을 하게 되면 이 좌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게 되면 분명히 이 거리 d 값이 유도가 되긴 할 텐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그냥 여기서 그냥 공식만 할게요. 이 거리 d 값을 계산하는 공식은 거리 d 값 계산 공식은 이 x 앞의 계수와 y 앞의 계수를 각각 제곱해서 a의 제곱과 b의 제곱의 루트 값을 분모로 쓸 거고요. 분모로. 분자는 이 식을 이 좌변의 이퀄 0에서 이 좌변의 식을 그대로 쓸 겁니다. 그대로.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대신 절대값 취해서. 그런데 이 x하고 이 y에다가 우리가 이 좌표 p, q를 대입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유도를 이런 식으로 해서 거리 공식을 우리가 마련을 할 겁니다. 자, 한번 문제 풀어가면서 이제 익숙하게 오늘은 이제 이 내용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요거 하나만 지금 좀 숙달시킬 거예요. 1115번에 원점 있고 원점 0,0이네요. 그 다음에 한 직선 정리가 되어 있네요. 4x-3y 더하기 6 이퀄 0으로 이때 0,0과 요놈 사이의 거리 0,0이 사실 요 식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 직선 밖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리 d라고 한다면 d는 공식에 의해서 분모 루트 x 앞의 계수 4의 제곱 더하기 y 앞의 계수 마이너스 3의 제곱의 루트 값을 분모로 쓸 테고 분자는 얘를 4x-3y 더하기 6을 그대로 절대값에서 쓰되 이 x, y를 뭘 집어넣겠다? 이 0을 집어넣겠다. x에다가 0 y에다가 0 집어넣을까? 즉, d 값은 여기가 루트 25네요. 5분의 절대값 6이니까 바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거리가. 자, 1131번 한번 봅시다. 1131번에 점 5,7과 5,7이라는 점과 x = 3, x=3이라고 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 찾아내렵니다. 한번 특이한 직선이니까 그림을 한번 펴내볼게요. 그림으로. 이 x=3은 무조건 x값 3이 되니까 이렇게 지금 존재할 텐데 5,7은 한 이쯤 있겠네요. 5,7 이렇게.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는 여기까지니까 바로 여기 얼마? 5,7에서 x=3까지 거리가 여기가 2밖에 안 나오죠. 그죠? 따라 결국은 이 점과 직선 사이는 거리가 2다라고 좀 편하게 그래프상에서 빨리 나올 것 같은데 얘도 한번 공식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공식을. 얘를 이퀄 0 형태로 정리해야 되니까 x-3 이퀄 0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자, 그러면 거리 d는 루트 x 앞의 계수 1의 제곱 더하기 y 앞의 계수가 없으니까 0의 제곱 그 다음에 분자는 이 식 그대로 절대값이해서 대신 5,7 대입할 겁니다. 5,7 대입하게 되면 뭐 x좌표는 5고 y좌표는 7 대입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결국 d는 분모 1이고 분자는 절대값 2니까 결국 d 이렇게 나와요. 공식으로도 충분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1139번에 원점 0,0에서 y는 x 플러스 2 이렇게 y는 x 플러스 2 사이는 거리 요거에서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면 y근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이 식을 이퀄형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뭐 왼쪽으로 넘어가도 좋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도 좋은데 그냥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x-y 플러스 2는 0는 0은 오른쪽에 있을게요. 이렇게. 따라서 이 0,0에서 여기까지 거리 d는 루트 x 앞의 계수 1이죠. 1의 제곱 y 앞의 계수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의 제곱 절대값 20 그대로 x-y 플러스 2 그대로 대신에 이 x좌표 y좌표에다가 0, 0 대입
이렇게 해서 루트 2분의 2가 나오네요. 따라서 6이하고 하자면 루트 2가 거리가 나오게 돼요. 점과 직선사이 거리 공식은 알고만 있으면 내용상 큰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1148번 보면 이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바로 이렇게 이게 바로 두 놈 사이의 동의 수직거리. 이게 바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일 겁니다. 만약 평행하지 않다라고 하면 거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148번에 분명히 x-y 플러스 3 이퀄 0. 그 다음에 한 직선은 x-y 1 이퀄 0. 이라서 평행 조건에 맞는 조건, x 앞의 계수의 비율, y 앞의 계수의 비율, 그다음 상수의 비율을 써놨을 때 이 두 개의 값은 같고 이 두 개의 값은 분명히 다르니까 평행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어떤 모양이 되냐면 한 놈이 예를 들어서 x-y 플러스 3 이퀄 0 이렇게 그려지고 한 직선은 또 x-y 1 이퀄 0이 이렇게 지금 평행하게끔 그려진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두 놈 사이 거리는 아무 점이나 쳐봐서 아무 점이나 이 까만색 위에 아무 점을 찾아도 좋고 이 빨간색 위에 아무 점이나 찾아도 좋습니다. 자, 까만색 위에 아무 점 찾을게요. x에다가 그냥 0 집어넣을게요. 0. x가 0이면 y가 3이었을 때 바로 이 등식이 완성되죠. 그죠? 따라서 0,3이 이 까만색 직선 위에 있는 하나의 점입니다. 그럼 이제는 나머지 점은 그러니까 무시해도 좋고 0,3에서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를 구해서 그 길이를 우리가 그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 d값은 루트 x 앞의 계수의 제곱 1의 제곱 y 앞의 계수 마이너스 2의 제곱 1 절대값 요식 그대로입니다. x-y-1 거기에다가 0,3 대입 0, 3 대입하게 되면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4니까 루트 2분의 4 따라서 d는 2루트 2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굳이 안 알아도 상관은 없는데 혹시라도 나는 뭐 기억력이 좀 좋다, 좀 더 편하게 풀고 싶다라고 한다면 굳이 공식으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굳이 공식으로. 사실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얘를 나는 또 공식으로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x 앞의 계수, y 앞의 계수가 모두 같은 상태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혹시라도 x-y 플러스 3 이퀄 0 여기가 2x-2y 2 이퀄 0 이렇게 돼서 x 앞의 계수, y 앞의 계수 평행 조건을 맞는데 x 앞의 계수, y 앞의 계수가 다르고 있죠. 그때는 이 두 개를 같게 해놓고 공식을 적용해야 됩니다.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 x 앞의 계수와 y 앞의 계수 모두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공식 쓰는 겁니다. 이때 이 d값은 이 x 앞의 계수의 제곱 1의 제곱 y 앞의 계수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똑같고요. 이때 뭐만 달라지냐면 이 상수항의 차 3하고 마이너스 1의 차만 계산해 주시면 이게 바로 그러니까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1163번에서 이 공식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1163번에 보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퀄 0이 있고 한 직선이 3x 플러스 ay 마이너스 1 이퀄 0이 있는데 두 직선 사이에 평행한답니다. 일단은. 그럼 평행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즉 평행 조건이 3분의 2 x 앞의 계수 b, y 앞의 계수 b, a분의 1, 그다음 상수항 b 마이너스 1분의 1 얘가 같고 얘는 달라야 돼요. 결국은 2a가 3 나오니까 2a는 3에서 a 값은 지금 3분의 2가 나왔네요. a 값 3분의 2인 상태가 바로 평행 조건입니다. 그럼 a는 이제 구했으니 얘가 3분의 2예요. 이제 우리는 이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만 구하면 됩니다. 이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이 공식 한번 써볼게요. 평행선 사이의 거리 공식. 근데 d값을 구하려면 최소한 이 x 앞에 y 앞에 계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일단은 얼마입니까? 3을 한번 곱할게요. 그럼 이 식은 9x 더하기 2y 마이너스 2 이퀄 0이 되겠고 얘는 y 앞 계수 맞추겠습니다. 2로 맞추면 좀 어디가 좀 잘못됐습니다. 2분의 3 나오네. 아까 여기 잘못됐네. a가 다시 a 볼게요. 이 3분의 2하고 a분의 1하고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에서 a 같고 얘 달라야 되니까 2a는 3분의 a는 지금 2분의 3 나옵니다. 2분의 3 이렇게. 따라서 이 밑에 식 좀 정리하면 약 2 곱해서 그럼 6x 더하기 3y 마이너스 2 이퀄 0이고 얘도 지금 x 앞에 계수 y 앞에 계수 맞추겠습니다. 3명 되겠네요. 그럼 6x 플러스 3y 마이너스 3 이퀄 0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평행 조건을 만족하니까 평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루트 x 앞의 계수의 제곱 6의 제곱 y 앞의 계수의 제곱 3의 제곱 분의 절대값 y 상수항의 차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차니까 얼마입니까? 1이 되나요? 이렇게 해서 d값은 루트 얼마입니까? 36이다 보니까 45 루트 45분의 3루트입니까? 3루트 5분의 1이 답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72번 같은 경우 원점 0,0과 직선 ax 더하기 y 마이너스 9 이퀄 0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보았더니 이 d 값이 3이 나온대요. a 값 구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럼 거리 공식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 3이라고 하는 놈과 거리 공식 쓰게 되면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요식 그대로 쓰되 0,0 대입해서 쓸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가는데 이게 특별하게 3이 나온답니다. a 값 구하세요. 그 뜻이에요. 즉 정리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9니까 그냥 9죠. 여기 3 나와야 되겠고 양변에 분모 곱하겠습니다. 그럼 9는 세배의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1이겠고요. 3으로 나누면 되네요. 이렇게 그럼 양변 제곱 a의 제곱 플러스 1은 9가 되겠네요. 따라서 a의 제곱은 8이 되겠고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즉 2루트인데 그 중에서 양수값 거라고 했으니까 2루트이만 문제 조건에 만족하겠고. 자, 그 다음에 뭘로 볼까요? 1200번 넣어봅시다.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00번 해보니까 자, y는 3x 플러스 2라고 하는 놈의 직선이 있는데 얘랑 통행하면서 얘는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럼 평행한 직선이 많을 텐데 특별하게 거리가 지금 얼마 나와야 되냐면 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5분의 3 루트 10인 그런 직선식 요거 하나를 찾아내랍니다. 또는 이 그림 사이에서 요 위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얘랑 두 개가 평행한다고 했으니 일단은 기울기는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y는 3x 플러스 k골일 거예요. k골. 그런 다음에 이제 이 k를 정할 때 이 두 평행선 사이 거리가 얼마가 되도록 5분의 3 루트 10이 되도록 k 값을 결정해 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평행선 사이 거리 공식수는 는형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저는 는형으로 정리할게요. 그럼 3x 마이너스 y 구변 넘어가서 플러스 2 이퀄 0. 그 다음에 이 직선은 3x 마이너스 y 플러스 k 이퀄 0이 되겠고, 그럼 이 두 평행선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d 값이 루트 x 앞의 개수의 제곱 3, y 앞의 개수의 제곱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의 제곱 분의 상수항이 찾아보죠. 누가 큰지 모르니까 k-1 쓰겠습니다. k-1 이렇게. 이게 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인데 특별하게 이렇게 구한 값이 얼마여야 된답니까? 5분의 3 루트 10이어야 된답니다. 자, k값 찾을 겁니다. 루트 10이니까 양변 루트 10 곱하게 되면 절대값 k-2는 얼마입니까? 루트 10 곱하면 6이 되나요? 따라서 이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문제는 얘가 양수, 음수를 나눠서 푸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 특별하게 전체 절대값이니까 양변을 제곱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건 절대값이 숫자니까 바로 이 놈을 찾아낼 수 있겠네요. k-2가 6이어도 좋고 아니면 k-2가 마이너스 6이어도 등호 성립하겠죠. 따라서 k값은 8하고 k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올 겁니다. 결국은 아까 예상했다시피 이 y는 3x 플러스 2의 평행한 직선은 k값이 8이었을 때 y는 3x 플러스 8짜리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k값이 마이너스 4라고 한다면 이 밑에 쪽에 y는 3x 마이너스 4 해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 아래쪽에 하나씩 존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얘랑 평행하고가 아니라 얘랑 수직하고라고 해서 얘가 지금 y는 3x 플러스니까 얘가 수직하고라고 했다고 치면 얘가 기울기가 얼마나 수직 조건에서 y는 뭐라고 놓고 얘하고 곱해져서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기울기가 역수가 되면서 반대고 즉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k꼴로 두고서 이제 같은 방법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1204번의 형태가 이제 수직 조건으로 기울기의 조건을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08번에 1208번 무슨 뜻이냐면 이 0,2를 지나는 직선이 이제 무수히 많을 텐데 특별한 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 대충 그려보면 한 0,2를 지나는 직선이 한 요쯤일 테고 그때 0,0에서 거리를 계산해보면 수직거리니까 여기가 1이 나오도록 이 직선을 결정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직선은 그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 마이너스 3x 플러스 2와
평행이라고 했으니까 평행이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를 먼저 준 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y는 3x 플러스 k꼴로 두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기울기를 정해주진 않았어. 대신에 무엇을 줬냐면 0,2를 지간다고 했으니까 이 직선은 우리는 어떤 걸로 둘 수 있냐면 y는 기울기를 모르겠어요. mx로 두겠습니다. 대신 0,2니까 0,2 이런 꼴로 우리는 문제를 두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직선에서 k라고 쓸까요? k라고 써요. k라고. 기울기가 안 정해졌으니까 기울기를 이제 정해갈 겁니다. 뭘 이용해서? 점과 직선 사이가 1이 돼야 된다는 정보를 이용해서. 즉 정리할게요. y는 kx 플러스 2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kx 마이너스 y 플러스 2 이퀄 0. 즉 이 0,0과 이제 이 직선 사이 거리는 얼마가 나와줘야 돼요? 1이 나와줘야 됩니다. 즉 거리 d 값은 루트 k의 제곱 여기 y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1을 분의 절대값 요 식을 그대로 쓰되 0,0에서 거리 보고 있으니까 0,0 대입해서 2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구한 거리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요? 1이 나와야 되는데요. 자, 양분 곱하겠습니다. 여기 절대값 2 나왔죠. 2니까 2는 루트 k의 제곱 플러스 1이고요. 0의 제곱 k의 제곱 플러스 1은 4가 되겠고 k의 제곱이 3이 되고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결국은 k 값이 루트 3이라고 한다면 y는 루트 3x 플러스 2가 되겠고요. 한동안 k 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한다면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2가 되면서 결국은 두 개의 직선이 문제의 조건에 만족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22번. 그거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될 문제예요. 1222번. 어떤 원점이 있고 0,0이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있어서 직선이 어떻게 직선이 있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x 마이너스 y k 마이너스 2 이퀄 0 두 직선이 있으니까 직선이 있어서 이 0,0과 이 직선은 k 값에 따라서 k 값이 1이면 이 직선이 돼요. k 값이 2면 이 직선이 돼요. k 값 3이면 어떤 직선이 될 겁니다. 그런데 k 값에 따라서 이 직선이 바뀔 텐데 그때마다 한번 이 점과의 거리를 계산해 보래요. 그 중에서 나온 거리를 fk라고 하겠습니다. fk라고 여기에 0,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지금 fk라고 했는데 이 fk가 k 값에 대해서 바뀐대요. 그런데 가장 크게 나왔을 때 이 값이 얼마까지가 나오겠느냐 그 가장 큰 값을 찾아내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먹으라는 얘기니까 거리 쓰겠습니다. 정리 안 되겠죠, 그죠? x 플러스 y 플러스 kx 마이너스 ky 마이너스 2 이퀄 0 x k 플러스 1x y의 개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플러스 1이네요. y 마이너스 2 이퀄 0 따라서 0,0 사이에서 거리는 루트 x 앞에 개수의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y 앞에 개수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절대값 요것이 그대로 쓰되 x에다가 0 y에다 0 대입하면 그나마 공자가 편해져요.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그냥 2라고 봐도 되죠.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니까 이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이걸 우리 뭐라고 뒀어요? 보통 우리는 D라고 뒀는데 여기서 FK라고 합니다. FK. 왜 FK라고 뒀냐면 K에 따라서 이 값이 바뀌기 때문에 FK라고 둔 겁니다. 이거 정리 좀 해볼게요. 즉 FK는 루트 2K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상수항 사라지고 더하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결국 요놈의 최대값 구하랍니다. 선생님 아까 방금 좀 많이 했을 텐데 최대값 또는 최소값 구하라는 대부분의 문제 거의 다 그래프를 그리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그릴 수는 없고 다행히도 이 분자값은 무조건 2로 정해져 있습니다. 분모 이 루트도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요 안만 한번 생각해요. 요 안만 요 2k 제곱 플러스 2의 무슨 값만 구해주면 최소값만 구해주면 얘가 분모에 있으니까 얘가 최소가 됐을 때 이 전체 값이 최대가 나올 거예요. 결국은 2k 제곱 플러스 2의 최소값만 우리는 판단해주면 어느 정도 답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2차식이니까 2차 함수 걸로 둘게요. 얘를 그냥 뭐라고 볼까요? 그냥 y라고 보겠습니다. y라고. 이 그래프는 2차 함수니까 꼭지점이 이 제곱식 표현되어 있어요. 꼭지점 0,0이죠. 0,25 그 다음 여기가 지금 k 여기가 y입니다. 0,25 아래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이 값은 최소값 2까지 가잖아요. 이 값은 k가 0이었을 때 k 0,2니까 k가 0이었을 때 2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2까지 얘가 2까지 최소 2까지 얘가 그럼 결국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 fk 값은 얘가 분모가 최소 2까지 나오니까 2에다가 루트 치환값 분의 2가 최대값으로 나올 겁니다. k 값이 얼마일 때요? k 값이 0일 때 결국 k 값이 0이었을 때 이 값이 이제 최대값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혹시라도 여기서 0,0이라서 이 0,0에서 보다 보니까 이 여기가 다 사라져서 분자값이 편해서 2가 나왔죠.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여기가 0,2였다고 쳐버리면 0,1이었다고 쳐버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절대값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분자도 분모도 모두 다 k값에 따라서 분자분모 모두 바뀌어요. 여기서는 분자값이 고정돼서 2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분모만 생각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분자까지도 k가 남겨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까지 염두에 뒀을 때 이 풀이는 일반적인 완벽한 풀이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볼게요. 다시 선생님이 강조하기를 직선은 기울기하고 고정점, 정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기울기가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고정점을 찾아내려는 문제, 기울기를 정해주고 나서 고정점을 찾으시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또는 반대로 기울기가 없으면 고정점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직선을 줄 때, 자, y가 3x 플러스 k꼴로 찾아내라. 그럼 기울기 줬어. 그리고 나서 기울기를 줬을 때는 이 나머지 상수 결정하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y는 mx 플러스 m-1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기울기가 안 줬죠, 그죠? 그럼 기울기 대신에 줄 힌트는 분명히 고정점 되는 얘기예요. 뭐에 상관없이? m에 상관없이. m에 상관없이 x값이 마이너스 1이면 y값이 마이너스 1이죠. 이 직선은 분명히 기울기는 모르겠지만 고정점 마이너스 1,1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꼭 캐치하셔야 돼요. 즉 그래서 이 직선도 뭐에 상관없이? k에 상관없이 k가 무엇이 되든 간에 k가 1이든 2이든 3이든 4이든 상관없이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k에 상관없이 얘가 0 즉 x 마이너스 y가 0 x 플러스 y 마이너스 2가 0 나오게 되니까 결국은 가감하게 되면 x는 1 y는 1이라고 하는 결국은 이 직선은 문제에서 이 준 직선은 k값이 얼마인지 모르고 자꾸 바뀌겠지만 분명히 얘는 정점 몇을 1,1을 꼭 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그래서 이 내용을 그림상에 표현해보면 자 0,0이 있습니다. 0,0 여기 0,0 그 다음에 이 직선은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1,1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자 만약에 1,1을 지나는데 이런 모양새였다고 칩시다. 이런 모양새. 그때는 이 0,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수직거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가 혹시라도 만약 1,1을 지나는 이 직선이 1,1을 지나는데 이렇게 존재했다고 치면 이 0,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요만큼이 표현될 겁니다. 그래서 손해주고요. 아까는 요때라고 한다면 이 직선이었다고 한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요만큼 표현할 테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이라고 한다면 이 0,0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는 요만큼이 될 겁니다. 요만큼. 어때요? 아까보다 조금 더 길어졌죠? 우리가 지금 최대값 찾는 게 목적입니다. 거리가 최대가 되도록. 그런데 만약에 직선이 한 이쯤 되면 직선이 이렇게 1,1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쯤이라고 한다면 0,0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는 한 요만큼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1을 지나면서 직선이 이제 이렇게 된다고 치면 이 0,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요만큼이 될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점과 직선 사이, 이 직선의 모양새, 이 직선이 어떻게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찾아가는 상황, 그게 가장 크게 지금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의 직선만 그려볼게요. 하나의 직선만. 여기가 0,0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1,1을 지나고 있는 1,1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에요. 근데 얘를 그렸다 합시다. 얘. 이런 직선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0,0과 이 직선 사이 거리는 요만큼일 겁니다. 분명한 거는 이 0,0과 1,1 얘보다는 분명히 더 이 빨간색 길이가 작아요. 이 직각삼각 당연히 이 직각삼각 얘를 직각삼각형이라고 보자면 이 빗변이 당연히 빨간색보다 길 거 아니에요. 그치 빨간색 얘보다 분명히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금은 이 파란색이 아직은 긴 겁니다. 0,0과 1,1 이 빨간색보다 더 길어요. 그러면 내가 이 직선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회전하게 되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 길이는 이 파란색 길이보다 분명히 작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냐면 1,1을 지나는 직선을 어떻게 회전해도 파란색 길이보다는 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클 수가. 유일하게 하나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하십시오. 이렇게 특이하게도 이렇게 그려졌다 라고 한다면 0,0하고 이 직선 사이 거리는 요만큼이 표현이 되고요. 0,0과
이 직선의 거리 요만큼이. 그때는 이 빨간색 길이가 파란색 길이하고 딱 같은 상황입니다. 이것 말고는 어떻게 해석해도 빨간색 길이가 파란색 길이보다는 이 빨간색 길이가 여기 요 파란색 이 파란색 길이보다 분명히 작게 돼 있어요. 유일하게 한 상황 요놈만 빼고. 그럼 결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0,0과 1,2를 지나는 직선, 우리가 지금 찾아내려고 하는 직선은 특별하게 어떻게 되는 경우 0,0과 1,1의 수직으로 생긴 이 직선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런 직선입니다. 유일하게 하나의 직선. 그때야 비로소 0,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가장 크게 얼마까지 나옵니다. 바로 0,0과 1,1가 당연히 여기까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 직선이 얘와 수직이 되는 상태, 얘와 수직이 되는 상태의 직선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직선이 되겠고, 그때서야 비로소 요 거리가 바로 최대가 나올 겁니다. 최대가. 이 문제 좀 어려우니까 한번 곰곰이 살펴주시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